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실습 예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예제는 어레이 에버리지였죠. 그래서 어레이 에버리지에서 배열의 성적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예제였습니다. 5-1 예제 첫 번째 예제. 파일명은 이걸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어레이 에버리지 AVG로 하시면 되고요. 배열은 대괄호를 통해서 하나씩 초기화할 수 있고요. 어레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한꺼번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초기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은 처리 부분입니다.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출력입니다. 출력. 자, 여기에서 합계를 구하고요. 합계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점수를 0, 1, 2, 3, 4까지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출력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처리와 초기화, 변수 초기화, 입력, 그 다음에 처리, 출력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이 에버리지였죠. 그대로 엔터를 치면 5-1 예제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레이 펑션이었습니다. 자, 성적과 합계를 어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스코어를 각각 따로따로 대괄호를 통해서 인덱스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레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고요. 자, 입력이 됐으면 처리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썸을 20으로 나누면 되죠. 이 개수는 그러면 20개라는 거죠. 자, 20개인데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배열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이 20개를 카운트로 하면 이 배열의 개수를 자동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20개가 아니라 여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96, 54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거를 매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카운트 함수는 배열의 개수를 치는 겁니다. 자, 배열명을 넣고 카운트를 해주면 배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카운트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쪽에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카운트 CNT라는 카운트를 하나 변수를 만들고요. 이 CNT를 포문의 반복 횟수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눌 때도 평균도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배열의 개수가 유동적으로 됩니다. 배열이 여기서 계속 추가를 하면 이 상관없이 이제 앞에서는 이 20개가 넘어가면 동작을 안 했는데 20개 이상도 이제 충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평균과 합계를 구해서 에커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처리 부분이고요. 이거는 입력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확인합니다. 하면 합계와 평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개수가 여러 개 이걸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카운트라는 건 이 배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5-3 예제입니다. 5-3 예제는 구구단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구구단을 지난번에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문은 똑같은 반복문이죠. 반복문을 통해서 구구단을 배열에 넣어서 한번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8까지네요. 자, 1부터 8까지. 그리고 1부터 8까지 달러 A라는 변수가 있고요. 달러 A라는 변수는 여기에 2를 더하네요. 2, 0에다 2를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달러 A는 2,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일 때는 3, 4, 5, 6, 7, 8, 8이니까 8부터 작으니까 7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7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단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i는 0이죠. 그러면 0은 달러 $a라는 변수, 달러 $a라는 변수는 0번째 방해, 그러니까 쭉 해서 달러 $a라는 변수입니다. 0번째 방해는 0, 1, 2, 3 가는데 0번째 방해는 i 더하기 2죠. 0일 때 2죠. 그래서 2, 1일 때 2를 더하면 3이죠. 4, 5, 6, 7, 8, 9까지 가는 겁니다. 왜? 여기가 8이죠. 8보다 작죠. 그러면 i는 7까지만 갑니다. 7 더하기 2는 9죠. 그래서 마지막에 9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2단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네요. 그러면 2, 3, 4, 5, 6, 7, 8 쭉 출력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9단 출력하는 거네요. 자, 0단, 0에서 9까지. 그리고 달러 J는 B입니다. B. 0부터 9까지 갑니다. 0부터 8까지네요. 0부터 8까지. 근데 2를 더하니까 1부터 9까지네요. 이거는 달러 A였고 달러 B라는 변수는 0부터 9까지인데 2를 더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B가 A, B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만들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앞에는 이제 9구단 0에서 달러 i는 0부터 9까지입니다. 0부터 9까지 가는 거고요. 인덱스 달러 A의 0번째 방향은 2가 들어있겠죠. 2단이니까. 그 다음에 달러 B는 달러 I부터 들어가니까 달러 B는 아까 1부터 9까지였죠. 달러 A의 0번째 인덱스는 2였으니까 2, 1은 가겠죠. 1은 2. 이에서 9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2단을 출력하네요. 여기가 달러 A의 0번째 방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2. 다음 회전할 때는 회전 반복할 때마다 3 해서 2는 4, 2, 3은 6 해서 2단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2단을 출력하는 거고요. 여기는 4단입니다. 왜? 4니까. 4에는 0, 1, 2, 3, 4죠. 여기 2, 3, 4, 5, 6. 6단이네, 6단. 자, 달러 A의 네 번째 방, 달러 A의 네 번째 방은 앞에는 0부터 갑니다. 0, 1, 2, 3, 4였는데 여기 앞에서부터 2, 3, 4, 5, 6이죠. 그래서 6단이 이제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6단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단과 6단을 출력하는 9단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2단을 나타내는 거고 달러 A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달러 B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는데 달러 A의 인덱스가 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2단만 나왔고요. 밑에는 4가 정해졌죠. 그래서 4단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 예제가 5-3 예제였고요. 5-4는 오름차순 버블 정렬입니다. 이 예제는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자, 배열에 어떤 값을 넣고 이걸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정렬을 합니다. 자, 이 법을 정렬하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렬 방법이 있는데 버블 정렬도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렬 알고리즘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첫 번째 카운터는 열로 됐네요. 개수입니다. 배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첫 번째, 이 배열은 10개입니다. 10개를 넣고요. 이 카운트는 10개로 잡아줬네요. 이것도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이걸 카운트로 해도 됩니다. 카운트 가로 열고 이 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넘 배열에 있는 이 개수를 카운트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은 정해졌는데 카운트를 하면 그대로 카운트 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A는 0부터 10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이건 배열 출력, 배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정렬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만큼이 정렬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자, 버블 정렬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입력한 데이터를 보여준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앞쪽은 입력한 데이터고 이 부분이 정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이 아래 부분이 여기가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이고요. 실제 정렬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배열은 한번 이 반복문을 따라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문입니다. 첫 번째 포문은 1회전입니다. 1회전일 때 i는 카운트는 아까 10이었죠. 10 빼기 2니까 8입니다. i는 처음에 8부터 합니다. 1회전일 때 8, 2회전일 때는 하나 줄이니까 7, 2회전 6, 5, 4, 3, 2, 1까지 갑니다. 회전수에 따른 $i라는 변수 변화입니다. 8부터 해서 8, 7, 6, 5, 4, 3, 2, 1 하는 거고요. 각 회전마다 두 번째 보면 J는 J가 됩니다. J는 0부터 0부터 증가합니다. 0부터 몇 가지 가냐? $i까지 해요. 처음에는 8이죠. 그러면 0부터 8까지 갑니다. 0부터 8까지. 자, $J는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를 하는데 $i까지입니다. 첫 번째 1회전일 때 $i는 8이었죠. 그래서 $J는 여기서는 1회전일 때 $J는 0부터 8까지 증가합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냐? 자, 1회전일 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넘버 J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넘버 J는 0번째 방에 있는 거, 0번째 방에 있는 것과 $J 플러스 1은 두 번째 하나 증가합니다. 1번째 방. 0번째 방과 1번째 방을 두 개 비교합니다. 자, 앞에 있는 0번째 1번 방이 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냐 물어봅니다. 자, 넘버 0번째 방이 1번째 방보다 크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쭉 이렇게 돼 있겠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10개가 돼 있습니다. 0번째 방, 1번째 방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게 크냐? 자, 크면은 바꿉니다. 왜? 오른쪽으로 큰 값을 보내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0번째 앞에 방이 크면 앞에 있는 값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면 두 개를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j 있는 값을 템프에 넣고 그 다음에 1번째 방에 있는 값을 0번째 방에 넣고 템프에 있는 값을 1번째 방에 넣으면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게 tmp라는 변수 있죠. tmp에다가 0번째 방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1번째 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템프를 넣고 그럼 회전이 되죠. 그러면 위치가 바뀝니다. 템프는 임시 변수입니다. 이게 수합할 때 사용하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수합할 때는 두 개를 바꿀 때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임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러면 돌면서 0과 1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면 J가 1입니다. 1, 2가 되겠죠. 그러면 1번째 방, 2번째 방도 비교해요. 자, 두 개 비교합니다. 1번째 방, 여기가 1, 2버전.
두 번째 방을 비교해서 1번째 방, 2번째 방을 두 개 비교해서 1번째 방이 크면 또 바꿉니다. 1번째 방을 템포에 넣고 2번째 방을 넣고 그 다음에 템포에 있는 걸 넣고 하면 또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큰 수를 오른쪽으로 계속 넘겨요. 또 두 개 비교해서 또 큰 수를 넘기고 또 두 개를 비교해서 또 큰 수 넘기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수, 두 개 비교 큰 수, 두 개 비교 큰 수. 그래서 큰 수를 한번 할 때마다 인접해 있는 큰 수가 오른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1회전 할 때 한 번 조절이 되고요. 2회전 할 때는 자, 2회전 할 때는 이제 마지막 8번까지만 가니까 가장 큰 수가 9번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에 1회전이 끝나면 자, 1회전이 끝나면 8번 방까지 비교를 해서 8번까지 비교해서 8과 9가 비교되니까 마지막 가장 큰 것이 9번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회전하면 가장 큰 값 9번. 두 번째 회전은 2번 회전에서는 7까지죠. 달러 두 번째 방 여기가 8, 7이니까 달러 i가 7이니까 여기서 비교는 달러 j는 여기 7까지죠. 0부터 7까지입니다. 그래서 2회전 할 때는 0부터 7까지입니다.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그래서 또 비교합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비교하면 마지막 8번째 방에 이 7번까지만 비교하니까 7, 8에서 8번째 방에 가장 두 번째로 큰 값이 들어갑니다. 8번째 방에. 자, 2회전 할 때는 8번 방에 두 번째로 큰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3회전 할 때는 0부터 6까지죠. 그래서 7번 방에 세 번째로 큰 값. 같은 방식으로 회전할 때마다 가장 큰 값들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오른쪽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전 끝나면 가장 작은 값, 큰 값, 그것이 오른쪽으로 해서 쭉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그 출력을 해줍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소트를 실행하고 자, 그러면 버블 전에는 이 값이었죠. 정렬을 하니까 이렇게 크기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정렬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기능, 이 처리 방법은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건 버블 방식입니다. 버블 방식으로 해서 큰 값이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 자, 이 값을 이걸 좀 보완한다고 하면 여기를 아까 얘기했죠. 배열은 개수의 제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해주면 좋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의 개수를 넣어주면 유동적으로 동쪽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를 여기도 사용하고요. 10자리에 카운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도 10으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은 좀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더 늘려도 돼요. 40, 23, 2 이렇게 해서 여러 값을 추가하면 이 변수의 이 반복문에 이 최대값을 바꿔줘야 하는데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카운트가 만들어지니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 소스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 안 들어간 것 같네요. 펑션 맞는데 버블 소트 여기 폴드가 다르네. 폴드가 다시 한번 버블 소트 여기서 소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배열의 개수가 늘어나도 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좀 보완을 해주면 배열의 개수를 유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배열의 개수를 카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의 개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줄여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예제는 5-5 예제입니다. 자, 5-5 예제는 2차원 별입니다. 아까 있죠? 2차원 별을 초기화는 어레이를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있는 거를. 자, 배열의 합계를 구하고 합계와 2차원 별. 첫 번째는 학생 3명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배열은 그 학생별로 다섯 과목의 성적을 나타냅니다. 이거에 대한 합계,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엘콤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제를 수행해서 확인 한번 해보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각 학생별로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실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